7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때 달려오던 차량, 여성과 부딪히는데요. 차량은 잠시 멈추더니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쾅 소리가 나서 앞을 쳐다보니까 SUV 차가 건널목에서 받아가지고 사람은 떨어졌고 차는 도망가 버리고 그대로 도로에 방치된 여성. 결국 2차 사고로 이어졌고 여성은 사망했는데요. 도주했던 운전자는 사고 후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했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훈방 수준이었다는데요. 경찰은 남성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한 거는 우리가 확인됐어요. 출근해서 마셨다고 하거든요. 사고 난 뒤에 마셨다고 했으니까 그걸 확인해봐야 됩니다. 성남의 한 도로, SUV 차량이 앞서가던 전기 자전거와 부딪힙니다. 음주 뺑소니였는데요.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피의자의 차량이 사고의 처참함을 보여주는데요. 긴급 체포된 피의자, 집에 있던 술병을 보여주며 사고 후 맥주를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되자 말이 바뀌었다고요. 나중에 우리들한테 거짓말이다라고 한 거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는데요.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운전하기 전에 마신 술인지 운전하고 나서 마신 술인지 측정이 안 되니까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가수 김호중 씨. 사고 후 맥주를 산 정황이 드러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지난주 1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김호중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무거운 실형이 나왔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좀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거고요. 증거를 인멸하고 또 도피해서 또 수사를 방해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마 중한 실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검찰은 음주운전 추산 기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려 했지만 정확한 추산이 어려워 중단했는데요. 결국 사고의 발단이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된 겁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며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상황. 음주 측정이 불가하게 만들므로써 음주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처벌을 면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방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1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지난 일요일 경기도 수원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찾았습니다. 음주가 의심되는 남성이 적발됐는데요. 감지됐어? 12시간이 다 돼가는데. 술을 마신 지 반나절이 지났다는 남성. 그런데 세게 보세요. 더.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고요. 이 수치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혈액 투시 요구 가능하십니다. 최근 음주 단속이 더욱 어려운 이유가 있다는데요. 술타기 수법이 최근에 들어서는 더 증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한 해 전국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만 약 13만 건. 최근 음주 측정 방해가 늘어나며 우려가 많았다고요.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더라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단속이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 실제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마셔야만 처벌할 수 있어요. 운전하기 전에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안 발의에 영향을 준 이의 이름을 별칭으로 사용하는 네이밍 법안.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도 네이밍 법안이 적용됐는데요. 네이밍 법안은 높은 인지도로 대중에게 경각심과 홍보성이 뛰어나다고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3개월 만에 법안이 통과된 윤창호법은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사회적 물의나 또 사회적 여론이 많이 들끓었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이름을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졸속해서 그 입법이 될 가능성이 많죠. 결국 21년과 22년 잇따라 위헌 결정이 나며 사실상 효력을 잃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안은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인터락이라고 해서 본인이 불어야 해서 통과돼야 차가 시동이 걸리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범 방지 대책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늘어나는 꼼수. 법안보다 중요한 건 인식 개선입니다.